기사님 드시죠. 이건 또 피자가 좀 특이하다. 되게 맛있어 보인다. 네. 두 겹인데 뒤에. 김 기사님 이걸로 지정해서 엄청 맛있죠. 좋아하는 심지어. 라자명 시즌 4 임신 1주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장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규입니다. 안녕하세요, 낯설입니다. 너 왜 실명으로 안 해? 다 실명으로 했는데. 아 그래? 어. 아 근데 강호 선생님 따라하는 거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잘 안 되네. 뭐 찔리는 거라도 실명을 안 밝히는 이유는. 아 그런 건 없는데. 난 너같이 살지 않으니까. 요즘 약간 낯선 PD 불륜설이 솔솔솔 나오고 있어서. 시작부터 태클 걸지 마. 진짜. 나 표정 잘 봐라 오늘. 그 약간 피곤해 보여. 오늘 살인 나나? 유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어쨌건 저희가 죽돌이 없어서 못 먹고 도미노 피자 주소창이 오류가 나서 못 먹었던.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이상하지? 억양이 이상한데. 근데 못 먹었던 네 피자를 드디어 원래 이렇게 가운데 두고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저희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없어졌어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김 기사님 감사드리고요. 네, 순삭 듣네요 피자가. 근데 뭐 피자가 되게 막 화려했어. 맞아, 네. 다채로워. 그리고 신 피자라서 너무 좋아. 네, 뭔가 굉장히 그죠. 그 흔한 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알 수 없으나 이름이 비싸 뭐였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네, 까먹었고요. 콜라도 함께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그냥 오는 거 아니야, 콜라는? 아니죠. 다 돈이에요. 다 돈이야. 그럼요. 네, 찰떡구막으로 잘 먹었고요. 네, 힘을 내서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신 1주 추가 사연 들어가는 날이고요. 첫 번째 추가 사연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본이라고 제가 닉네임을 급하게 잡았는데요. 이분 역시 메일로 사연 주시면서 닉네임을 따로 안 주셔가지고 예전에 사연을 보냈다가 이번에 임신 1주 예고를 듣고 수정본을 보내셨길래 수정본이라고 지었습니다. 좀 웃어주시죠. 그렇군.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었어? 네, 너무 죄송하고 근데 뭐 딱히 이렇게 되게 창작이 안 되더라고요. 네,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분이 양력 78년 3월 11일 진시생 여성분이신데요. 무오년 을묘월 임신일 갑진시입니다. 네. 지난 방송 때 임신 1주 대표 사연으로 소개되셨던 제이님. 네, 이분도 왜 그 유년 시절에 편부 아래 좀 힘든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수정보님도 제이님이랑 명식 모습은 굉장히 다른데 유사한 그 뭐 형태로 좀 힘든 시절이 있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저희 쪽에 결혼과 진로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요. 참고로 제이님 사주가 개해년, 임술월, 임신일, 경술시 아니면 기유시였던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랑 굉장히 다른데도 비슷한 이제 사연이 있습니다. 명식을 살짝 들여다볼까요? 무오, 을묘, 임신, 뭐 갑진도 마찬가지지만 갑진이 갖고 있는 약간의 각 주만으로 보면 힘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특히 월주가 이제 제가 혐오하는 을묘. 대각선 대각선 좋은 거 아닌가요? 대각선 맞은편의 을묘. 딱 좋은 의미요. 이제 을묘가 상관으로 이제 이 통근을 하는데 이제 임신같이 이렇게 굉장히 그 섬세한 일주잖아요. 근데 을묘도 굉장히 섬세해요. 근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 섬세한 것이 이렇게 두 주가 나란히 있을 때 좀 인생에 파란이 좀 있거나 그러니까 걱정 고민거리가 많은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일단 그게 걸리고요. 근데 또 어찌 보면 또 시지가 또 갑진이라서 요건 좀 되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 평화롭고 여유만만하다 그럴까요? 좀 긍정적인 부분이 보이네요. 또 보이고 하여튼 좀 기초가 주목됩니다. 어떻게 좀 기추라고 말씀을 해주시나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 단어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네, 그러면 사연을 들어보고 또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성냥.
학창 시절 때는 가정에선 고통스러웠지만 학교에서는 친구들을 재밌게 해주고 춤, 노래, 미술 등으로 주목받아 항상 오락부장과 미화부장을 하였습니다. 네. 친구들과 잘 지낼 때는 씩씩하고 담대하지만 혹여 갈등이 발생되거나 공격받으면 잘 해소하지 못하고 혼자 가슴앓이하며 참는 편이었습니다. 네. 성인이 되면서 이러한 성격의 강박 성향과 불안증이 뒤섞여 스트레스에 취약해졌었고 극복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 여전히 사람을 만날 때는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고 내 자신이 밝고 온전한 사람처럼 보이도록 행동하는 편이지만 쉽게 지쳐서 고립을 자처합니다. 두 번째, 과거. 갑인대운. 병치레를 하는 편이었고 온순하고 혼자서 공부하거나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고 엄마에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10살 때 아빠의 바람으로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반에서 꼴찌도 해보고 친구들 부모님들이 나랑 놀지 말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학년 담임 선생님이 일기장 검사하면서 나의 사정을 아시고 많이 위로해 주시고 나의 재능을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밀어주셨습니다. 그 후 공부에 집중하지는 못하고 소풍이나 운동회 점심때 혼자 서성이는 아이였지만 걸스카우트 대장도 하고 지도위원도 하면서 나름 씩씩하게 보냈습니다. 개축대운. 나의 형제는 위로는 지능이 낮은 5살 연상의 오빠와 6살 어린 남동생이 있습니다. 오빠는 학창시절 불량한 친구들에게 이용당했고 오빠보다 11살 어린 남동생에게 폭력적으로 되갚음을 하였습니다. 아빠는 항상 괴로운 사람이었기에 이런 말을 전할 수 없었고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초등 고학년부터 계시던 새엄마가 떠나고 아빠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였기에 중학생 때는 내가 집안일과 제사까지 도맡았고 힘든 아빠의 한탄이나 오빠의 폭력성을 견디고 동생의 엄마가 되기 위해 힘썼습니다. 완전 소녀가장으로 사셨네요. 근데 참 보면 대운이 참 이 12대운이 갑인 개축으로 흐르는데 네. 네. 굉장히 힘듭니다. 다 구신인데도 개수 한신운은 또 무게 합파돼 가지고 기반이라 그러죠. 네. 한신운이 이제 기신운으로 바뀌게 되는. 그래서 참 게다가 이제 겁재니까 네. 더욱더 이제 네, 선생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그럼 용의신과 기구신이 각각 뭘로 보시고? 네, 뭐 일단 신약하고 네. 목식상이 강하기 때문에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일지신금인 편인이 용신이 되고 네. 토가 이제 희신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용희신이 전부 일지시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유정한데요.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구신인 을묘가 아주 철주를 내리면서 그 임수를 그 압박하고 있는 모양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일지에 있는 이 신금의 기운이 그야말로 투간했으면 천간의 자리에도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일지용신, 시지희신이 이 초기 연도에는 별로 먹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갑인도 이제 토를 좀 극하는 것 같고요. 대운이. 그다음에 개축도 이제 무게합으로 조금 좀 불리한 합작용이 그러니까 연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보통 우리 어린 시절을 의미하잖아요. 연월을. 그래서 그때 어떤 시기들이 좀 불리한 게 좀 보여지고 그래서 22세 이전까지는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 겁재 언뜻 생각하면 저 겁재가 신약한 입장에서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다 합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이제 형태로 나아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도움이 돼야 될 세력들이 도움이 못 되는 거죠.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형제가 이제 비견 겁재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이 돼야 될 세력이 거꾸로 귀신화되거나 아니면 안 좋은 작용으로 이제 좀 작용이 되는 거죠. 네. 집에서는 죽고 싶다는 일기를 매일 썼지만 학교에서는 공부도 잘했고 오락부장, 미화부장을 하며 친구들에게 사랑받으며 지냈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두 번째 새엄마가 들어오셨고 그분의 자식들과 같은 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엄마는 새엄마들이 있을 시기에는 일요일 아침마다 집으로 전화해 욕을 하셔서 어린 나에게는 공포였습니다. 가끔 방학 때 엄마 집에 가게 되면 아빠 앞에서 엄마를 찾으며 왜 울지 않느냐며
못난 어미를 무시하고 너네만 잘 살면 다냐고 원망하셨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공부는 적고 술과 담배를 시작했고 한 선생님께서는 내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하셨습니다. 막힌 가슴을 풀어 헤치고 싶어 서울예대 실용음악과를 가고 싶었지만 강압적인 아빠에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고 아직 어린 동생을 가까이서 돌보지 못할까봐 가까운 지역 미대에 입학했습니다. 네, 이분 역시도 예체능계 쪽으로. 임자대운. 아빠는 사업으로 경제 사정은 좋았지만 언제나 불안한 사람으로 여자도 여전히 바뀌었고 오빠는 카드를 많이 쓰거나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거나 남동생을 칼로 위협하는 등 시한폭탄 같은 존재였습니다. 남동생은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가는 내 품에 안겨 잠을 잤습니다. 대학 시절에 힘들 땐 친구들과 술을 필름이 나가도록 마셨고 불면증과 불안을 달고 다녔지만 대인관계는 좋은 편이었고 심지어 이런 나를 부러워하는 친구가 많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은 텅 비어 있었지만 내심 나를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친구들을 알게 되었을 때 나쁘지 않은 마음과 슬픈 마음이 공존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캐나다를 잠시 다녀온 후 2002 이모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남동생과 단둘이 서울에 오게 되었고 처음으로 집에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혼자 살면서부터인 거죠. 네, 이제 아버지와 떨어져서 오빠와 떨어지고. 나는 대학원에서 예술 경영을 전공하고 동생은 재수해서 전문대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2005 울유년에 정부기관에 들어가 3년 동안 미술 관련 정책 사업에 투입되어 일도 하고 장관상도 받았지만 일이 힘들어 겨우 술로 버티며 2008년 사업 마무리까지 겨우 했습니다. 이보다 몇백 배 낫다야 인생이. 여기서 니는 누군가요? 대각선에 앉아 계시는 대각선에 계시는 을류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잖아. 을묘야. 을묘라고 주장하시는 분 있잖아. 근데 제가 속으로 읽으면서 야 정말 이분은 참 대단하다. 나 같았으면 못 견뎠을 때 이 생각하는데 강원생한테 들으면 기분 나쁘네. 나 이거 버텨내는 사람들 보면 되게 자신의 인생이 부끄러워. 근데 힘들다고 하셨지만 이 되게 훌륭한 일을 또 마무리를 하셨어요. 어쨌건 그죠. 어쩌면 아빠가 원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 기를 쓰고 사회적인 활동을 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제사나 집안의 사건이 있을 때마다 모두 나의 일인 양 골머리하고 신경을 썼습니다. 나와 내 주변의 상황을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그림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을 했다고 할까? 부모님과 형제가 어떤 모습이든 모두 나의 몫이라고 생각했고 안정을 이루기 위해 내 자신이 제가 된지도 모른 채 노력했던 시기입니다. 대단하시네요. 정말. 신의 대운. 네. 2009 기축년에 아빠와 엄마 두 분 다 위암 수술을 하셨고 아빠는 의료사고가 나서 죽다 살아나셨습니다. 아빠는 동거하던 여자분이 갑자기 마음에 안 드셨는지 병실에서 정리하시고 간병은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후 1년 동안 나와 둘이 살면서 힘들게 몸을 회복하셨고 이후 이런저런 이유로 나를 결혼으로 몰아가십니다. 직업도 없고 친구들도 모두 결혼하는 분위기였고 비참한 심정이 들키기 싫어 소개팅으로 12년 임진년 대기업 사원과 결혼했습니다. 이 정도까지면 또 잘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 이상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임진년이 나쁜 해도 아닌데. 22세가 넘어. 결혼은 별로 좋은 해는 아니에요. 임진년이. 나의 짧았던 결혼 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간의 내가 견디어온 세월을 제일 앞지점으로 돌려 다시 달려야 하는 공포였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고 심지어 그런 걸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과 홀만 좋아 보이게 살아야 한다는 게 지금까지의 내 삶과 연결되어 정신과, 미술치료, 절을 돌아다니다가 결혼 1년 후 간단한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기에 그렇게 끝났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였고 사람과 세상에 대해 알아야겠다는 마음이 일었습니다. 다시 동생과 살던 집으로 돌아와 심리 상담을 1년 받았고 심리, 불교, 철학 등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간간히 자격증도 따고 갤러리, 방문미술, 문화센터에서 근무하였고 지금은 쉬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고비 때마다 터닝포인트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뭔가 결실 같은 것들이 사실 결혼도 어떻게 보면 결실이라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결실들이 결국 본인에게 막 굉장한 행복과 이런 걸 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명식과 세운. 어차피 뭐 인성을 용으로 쓴다라는 건 네. 그 내면적인 어떤 그 가치가 약간 좀 부모님 같은 느낌? 네. 그러니까 타인을 대하는, 그러니까 가족이든 누구든 보살펴주는 어떤 느낌으로 자기의 어떤 용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유형들이 기본적으로 좀 정이 많고요. 네. 네. 좀 차가운 면이 있는 것 같지만 네. 굉장히 좀 그 사람을 대하는 어떤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괜찮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을 또 잘 못 띈다고 할까? 네. 뭐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사연은 굉장히 구구절절 좀 괴로운 것들을 위주로 많이 쓰시긴 했는데 네. 사주적으로 보면 크게 이 사주가 부조화가 너무 심각하다 하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이 사람 자체로만 네네. 그냥 놓고 얘기를 할 때. 근데 이제 주변에서 이제 특히 이제 외부에서 일어난 어떤 문제들이 네. 그 자기하고 이제 동일시돼서 자기 문제처럼 자꾸 인식하는 게 큰 문제인데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저 겁제대운을 좀 지나올 때 오히려 나에게 좋은 작용을 해야 될 개수가 거꾸로 좀 안 좋은 작용을 한 게 계속 여파가 좀 남아서 가는 것 같아요. 글쎄요, 사주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좀 상관경관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신살이긴 하지만 이제 묘신이 이제 원진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 신금을 묘목이 계속 건들고 있는 듯한 느낌도 있고 해서 좀 부조화한 것 같지만 네. 전체적인 모습에서는 이 사람 하나를 딱 놓고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이 인간 자체가 문제냐라고 좀 판단하기에는 조금 좀 아닐 것 같다. 이제 운이 그래서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운들이 뭐 네. 갑인, 개축 뭐 이런 운들이 좀 문제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지 말씀해 주시는 게 예전에 저희가 왜 용의신 대운 같은 게 초년에 왔다 가도 네. 그때 학습된 게 있기 때문에 세이브해서 쓸 수 있다 뭐 네, 이런 네.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고 네. 부정적으로 수정부님에게는 네. 적용이 됐던 그렇죠. 게 아닌가 예. 싶네요. 그래서 초년의 어떤 운세에서 초년 운세라든지 이런 때 좋은 추억 같은 어떤 네. 뭐 용의신의 운세가 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상담할 때도 네. 당신이 혹시나 살면서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또 어떤 장애가 있을 때 몇 세 때 정도에 내가 어떤 삶의 방식과 태도를 가지고 살았던지를 떠올려 보면 거기에 훌륭한 답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 경우는 과거에 어떤 12세부터 22세 사이의 운세가 저는 너무 좀 안 좋게 좀 많이 비춰져서 아마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자꾸 저게 마치 그 뭐랄까 트라우마? 네. 계속 발목을 잡는 네, 거죠. 그런 것처럼 좀 느끼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참 지난 시간에도 얘기가 됐지만 임신주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그 뭐랄까 프리자일하다 그럴까? 네. 네. 그러니까 참 깨지기 쉬운 네. 그런 섬세함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이제 굉장히 단련되면 어떤 것보다도 강인하고 단단한 어떤 지혜, 이제 혹은 의지에 대한 그 표성이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많은 또 사실 그 우리 그 수정보님의 그 그러던 뜻도 있는데 참 임신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자기는 또 이 과정을 남의 것처럼 보면서 어떤 하나의 자기의 어떤 한 뭐랄까 뭐 경험, 숙제 이런 것으로 이렇게 객관화하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임신주스러운 자세거든요. 나한테만 왜 이래 뭐 이런 게 아니고.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이 정도 당하면 도대체 나는 뭔 죄를 졌길래 왜 나만 이런 꼴을 당해야 하나? 남들은 다 잘 살던데. 사실 남들 다 잘 안 살아요. 다 똑같아 비슷해 사실은. 근데 또 그 사연 속에서 임신일주 특징이 보였던 게 그 친구분들이 본인을 심지어 부러워하는 친구도 있었다고. 그 정도로 이제 본인의 상황들을 또 혼자 안고 계셨던 거죠. 통상 뭐 임수일주 꼭 임신일주뿐만 아니라 임수일주의 대부분의 모습들이 그 속을 잘 들여다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 그러니까 깊은 물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되게 잔잔한 호수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굉장히 평온한 듯한 느낌, 이미지, 그런 어떤 외모 뭐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이게
에너지가 좀 넘치죠. 더 괴롭겠다, 진짜. 혼자 있을 때. 울면은 알 수 없지. 난 대화로 풀잖아. 게임으로 풀잖아. 게임으로. 단순하게. 요즘 게임 잘 못해가지고 잡담을 많이 해. 네. 그러면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시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13년 계사년, 결혼을 깨고 나온 후 지금까지는 나를 추스르는 시간이어서 누군가를 다시 만난다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제껏 정신없이 흔들어대는 내 삶에 에너지를 다 빼앗겨 친밀한 관계를 가져본 적도 방법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만약 살아가면서 인연이 되는 사람이 만나진다면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로 관계를 소중하게 잘 갖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아와 더는 인생의 파도를 만들고 싶지 않은 조심스러운 마음도 커서 결혼해서 힘든 사주라면 결혼하지 않고 일에 전념하고 살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임신일주는 배우자 복이 박하다고 들었고 늦게 만나지는 진토관성을 남편으로 쓴다면 진이라는 글자 특성상 변화가 심할 거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운의 흐름이 인성이 강화되어지고 일지가 용신자리라 괜찮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참고로 결혼하더라도 아이는 가질 생각이 없습니다. 네. 뭐 사주적으로 또 아이를 갖는 것을 그렇게 권장해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근데 그 아이를 권장하지 않는 이유는 명식상의 어떤 부분 때문인가요? 그 아무래도 이제 이 사주는 네. 그 금하고 토세를 잘 보존하는 어떤 의미를 좀 지녀야 되는데 예. 이제 목이 계속 식상의 강화가 더 되기 시작하면 그런 측면에서 갖고 와서 쓸 게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에너지가 좀 부족하다 그럴까?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에너지라고 할까요? 네네. 이게 좀 부족하니까 뭐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렇게 편하실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결혼은 하실 수 있으면 인연이 있으면 저는 하는 거는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제 40대가 되셨기 때문에 네. 연과 월주에서 작용하던 저런 좀 불리한 부분들은 네. 이미 거의 지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분이 이제 사주를 본다 그러면 한 40대 근처에 가서 결혼하시는 게 좋겠다 제가 이렇게 조언을 좀 드리는 경우라서 네네. 좀 결혼의 시기가 조금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강프로님? 네, 저는 이번에 결혼할 만약 최적기가 있다면 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경술대운이다. 경술대운입니다. 아주 용의신이 아주 밸런스를 잘 갖췄고요. 네. 게다가 관대운이까지 하니 그냥 본인을 좀 잘 이해해주고 소통하는 또 이 희신이거든요. 아니 병관이 이제 희신이라서 그런 경우를 좀 잘 만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요. 2010년대에는 정반기에 한 몇 년을 제외하고는 좀 약간 세운의 흐름이 조금 힘들긴 합니다. 근데 좀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뭐 결혼하겠다는데 그걸 왜 말리겠어요, 그죠? 하시면 난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분이 궁금해하셨던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내 사주에 진짜 그냥 결혼이라는 게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 건지 그런 사주는 없죠. 궁금해하셨던 것 같은 게 과거에 안 좋은 경험 때문에 자꾸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지금 대운도 굉장히 좋고 분위기가 마음이 맞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죠. 한번 시도해 보실 만도 합니다. 너무 뭐 사서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 첫 번째 결혼에 대한 내용이 별로 많지 않은데 이 그 임자대운 임진년에 결혼을 했는데 이때가 이제 신자진 삼합이 되는 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진토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희신인데요. 이게 합을 하면서 한신이 됐죠. 그러니까 또 한신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희신에서 한신으로 전락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건 굉장히 그 가혹한 기구신구실을 하게 되고. 한신이 되어도 그렇죠. 어쨌거나 전락한 거니까. 계급이 전락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왜 그때 뭐 그냥 아버지의 강건이나 본인도 그런 마음이 좀 있었다 그랬는데
만난 지 몇 년 안 사귀고 그냥 바로 결혼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 사유가 사실은 정확치가 않아요. 네. 좀 별로 기억하고 싶으시. 그렇겠죠. 뭐 기억조차 하기 싫은 그 같은 그 내용 같은데요. 네. 그 결혼했던 분의 사주도 나와 있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아마도 그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임신이라는 이 일주 체계가 갖고 있는 이 굉장히 섬세한 것이 마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뭐 일대의 전 자기장을 갖다가 이렇게 확 꺼버려 가지고 그 통신을 방해하는 결혼 행위 막 이런 그런 게 일어났을 가능성이 저는 있거든요. 가령 뭐 그 화토의 기운으로 막 덮어버렸다든가. 근데 그런 게 아니었다면 이렇게 뭐 1년 만에 그냥 깔끔하게 다다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그걸 결혼을 할 정도면은 우리가 그래서 느끼는 것보다 저는 이분이 지금 부하가 사실 더 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신혜보다는 경술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고 보고 싶어요. 그래서 뭐 굳이 뭐 오는 인연은 거부할 필요가 없겠다. 그렇죠. 좋은 사람 지레 겁낼 필요가 전혀 없다. 뭐 어차피 뭐 세상에 남자들 다 쓰레기라도 쓰레기도 등급이 있지 않나? 재활용 쓰레기, 타는 쓰레기, 안 타는 쓰레기. 또 요즘엔 쓰레기로도 예술품 만든 사람 되게 많잖아요. 어쨌건 지금 본인이 걱정하신 거는 친밀한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어서 본인이 누가 인연이 온다고 해도 좀 걱정이 되고 겁을 많이 먹으신 상태인데 그래도 한번 이제 대운의 흐름이 좋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힘든 시기가 좀 많이 지나갔으니까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내다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질문이 또 남아 있습니다. 읽어주시죠. 미술치료사와 그림 그리기 잘해 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미술 분야 안에서 행정, 기획, 큐레이터, 강사 등으로 변화를 가지며 사회적인 활동을 해왔지만 최장이 3년이고 최단이 3개월로 꾸준히 해본 적은 없습니다. 월지묘와 일지신의 귀문, 원진으로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된다는 점이 있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식상 혼잡의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너저분한 상태에서 올해 경술대원으로 바뀌면서 두 가지의 포커스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술치료대학원을 가는 곳으로 마음이 정해지면서 현재 서울에 살고 있지만 대구 쪽의 대학원을 올해 가을 학기에 지원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사 생활하면서 끄적이던 그림을 카톡에서 보고 아는 큐레이터가 전시를 제안해 와서 그림을 그릴 예정입니다. 그림의 테마도 심리와 연결됩니다. 이 두 가지 일을 앞으로 꾸준히 잘 끌고 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술치료와 그림을 그리는 것이 귀문, 원진을 활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제껏 일을 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보다 조금 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당연히 저는 좋을 거라고 보고요. 네네. 첫 번째는 임수라는 어떤 그 글자 그리고 이제 임신이라는 글자는 원래 좀 신약해지기가 원래는 좀 어렵거든요. 신금을 일지에 깔고 있는데 근데 이 경우는 좀 일단 무조건 신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물이라는 어떤 고유한 특징이 원래 좀 자유로운 기질들이 많죠. 그러니까 유유자적 흘러가는 어떤 의미. 그래서 이제 어떤 집단과 시스템에 너무 정형화된 형태에 매여 있는 그 자체를 굉장히 답답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임수일주들이요. 그러니까 개수일주는 어떻게 보면 무토라는 관하고 합을 경향이 있어가지고 개수일주들은 생각보다 같은 물이라도 조직 생활을 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임수는 좀 반항적이죠. 그래서 직장과 조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남들이 볼 때는 야 너 공무원이니까 좋겠다 뭐 그런 공직과 관련된 일을 하면 좋겠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는 되게 답답해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분도 좀 그러한 케이스에 해당을 하는 것 같기 때문에 뭐 너무 조직적인 타이트한 어떤 룰을 따라다니기보다는 좀 프리랜서 형태나 아니면 내가 일을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약간 주도하는 뭐 예를 들면 관청이나 이런 데서 자기가 일을 따가지고 뭐 자기가 좀 자유롭게 좀 일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가시면 제가 그러니까 아주 무난하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대운상의 문제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예. 경술 대운이 제가 볼 때는 왜 이게 신의 대운도 언뜻 보면 저 신금이라는 저 자체가 굉장히 나한테는 좋은 기운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네. 저 을묘라는 월이 네. 신금하고 이게 좀 문제가 되고요. 근데 이제 경술은 좀 다르죠. 경금은 저 을목이라는 상관을 합하면서 다시 용신화시켜 버리는 이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을경합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이 40대 대운이 아주 저는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도 권장을 해드리는 거고 또 이런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잘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좀 듭니다. 강원 선생님. 네. 예, 일단 저는 이 미술 치료가 이분한테 굉장히 너무 맞다. 네. 그리고 뭐 사실 이제 누군가를 치료한다는 건 사실은 자기를 치료하는 것과 같은 얘기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분한테는 그게 굉장히 잘 맞는데 문제는 대구라는 지명이 조금 걸리네요. 그게 저도 왜? 화기운 쪽이죠. 좀 강해서. 네. 근데 대구에서 뭐 저 자기가 사회적 활동 말고 공부하는 정도는 크게 상관은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하필 왜 대구일까?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예. 그 하나 좀 약간 오게 튀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자기가 자기 그림을 그리는 것은 네. 그것 또한 자기 치유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는 좀 그러니까 만약에 좀 중심을 둔다면 첫 번째 것을 직업적으로 생각하시고 두 번째 거는 좀 그냥 뭐 안 돼도 하다는 아무 상관없어라는 이제 이런 좀 굉장히 좀 뭐 경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예술 행위를 강박을 버리고 강박을 버리고 뭐 그냥 이거는 그냥 나 재미로 하는 거야 이런 정도의 마음 필요하다. 만약 여기 이것도 이게 또 이분한테 하나의 과업 태스크가 되면 좀 이것도 본인의 이제 또 이제 멘탈에 심각한 부하로 작용하게 됩니다. 좀 편하게 생각하셔라. 이거는 그냥 옵션으로 생각하셔라.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네요. 이 새롭게 들어온 대운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막 들어왔거든요. 네. 막 예전의 기억을 계속 떠올리신다기보다 지금 이제 편인이 막 지금 막 끼를 막 발휘하려고 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 특히나 이제 경금이 저 을목하고 합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저 을목 어떻게 보면 저 을목이 이분 입장에서 보면은 제일 안 좋은 글자. 제일 안 좋은 글자죠. 합을 해서 참기로 묶어버렸네요. 깐죽거리는 을목을 그냥 입을 꾸며버린 거지. 을미라서 죄송합니다.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오늘은 좀 그렇지, 내가 그렇지. 잘못한 것 같아. 뭐 되게 힘든 대운을 지나서 지나오셨는데, 근데 사연에서 힘든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래도 좀 자꾸 희망적인 부분을 본인 스스로 보시려고 부단히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임신일주가 갖고 있는 자기 객관화의 정신입니다. 그 문제를 의지 이전에 굉장히 지성으로 풀겠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진짜 간지다. 간지가 좀 있죠. 그리고 또 저는 모든 어떤 사안들을 자꾸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반대로 어떤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자기를 또 발전시키는 사람들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편인 이제 효신을 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안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친구 삼으셔야 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또 객관화시키거나 또는 발전된 방향으로 가시는 것도 저는 절대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맨 사람이 뭐 항상 뭐 명랑해야 되고 뭐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너무 이것만 강요받는 세상이잖아요. 또 강박이죠. 그것도 지겨워요. 그것도 그렇게 살아보니까 지겹더라고. 그렇구나. 지산 선생님 넘어가셨어. 뒤로 넘어가셨어. 활발을 잃으셨어. 얼굴 빨개지셨어, 지산 선생님. 지겨우신가요? 지겹더라고. 네, 수정부님. 저희가 잠깐 강원 선생님이 지겹다 그러시는 바람에 잠깐 샜었는데 응원의 마음을 또 저희가 다 모아서 보내드립니다. 저희 그림이 궁금하네요. 또 이쯤 되니까. 이분 그림이 제가 느끼기에는 테크닉과 기교가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그 기술적인 능력이 뛰어난 그림들 있잖아요. 좀 그러실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그렸지? 뭐 이런 네. 느낌이요. 어떻게 이렇게 그렸지? 사진 아니야? 뭐 이런 거. 선생님 침 튀겨. 여튼 수정보님, 예, 기회가 되면 또 저희가 그림을 또 좀 네. 맞아요. 난 함께 이런 거 공유하며. 참고 꼭 보고 싶어. 네. 너무 궁금하네. 네. 나 회사에서도 그림 잘 그리는 친구들 건 다 훔치는데. 보벼가. 돈을 주고 훔쳐. 그렇구나. 다행이다. 네, 남겨주신 두 가지 질문을 저희가 답변해 보았습니다. 네. 네, 생각보다 첫 번째 추가 사연이 좀 네. 내용이 풍성했네요. 네. 담배 태우실 거죠? 네. 다녀오세요. 담배. 담배 한 son이. 네, 담배를 태우고 돌아오셨네요. 네. 네, 두 번째 추가 사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논 1984님 사연입니다. 네. 네, 느껴지시죠? 존 막 레논. 비트즈의 막 어떤 네. 광팬이라고 하시고요. 네. 얼마 전 지인의 추천으로 명리학을 접하고 음. 강사부님 책과 라자명도 접하게 된 왕초보라고 본인을 네. 소개를 해주셨고요. 명식 먼저 알려드리면 양력 84년 8월 6일 네. 오시생 남성분이십니다. 네. 예. 임신일주 사연 중에 남성분 사연이 몇 개 없었거든요. 네. 네. 그렇네요. 네. 갑자년, 신미월, 임신일, 병오시입니다. 그리고 명리학 지식은 짧지만 본인이 임신일주라는 것을 알고 네. 인생의 의문들과 과거 힘들었던 경험들이 한꺼번에 해소되는 놀랍고도 즐거운 경험을 하셨다는 네.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게 되게 공감이 갑니다. 네. 저도 약간 뭐 깊이 공부하진 않았지만 네. 처음에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네. 뭐 이런 거. 네. 네. 그리고 사연이 선정되면 직접 출연을 하고 싶다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작년 7월 사연입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거의 사실- 그 1년 만에 네, 그러게요. 숨어있던 사연이다. 네. 네, 그리고 저희 방송 녹음 일정이 뭐 아시겠지만 워낙 들쑥날쑥 주먹구구죠. 네. 하기 때문에 초대를 하기가 네. 쉽지가 않기 때문에 게릴라성 방송이다. 그렇죠. 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고 붙여주신 말씀이 참석하고 싶다 하시면서 이제 휴가를 내거나 네. 그때 되면 일을 때려치고 네, 퇴직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는 알 수가 없네요. 네. 역시 진로 관련 질문이고요. 사연 읽기 전에 명식을 잠깐 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명식이 네. 정말 책에 나올 정도로 잘 갖춰져 계신 거예요. 그런 건가요? 우와. 뭐 시간도 뭐 병호시가 가장 훌륭한 시간이기 때문에. 미월에 네. 오시가 네네 따뜻하네요. 네, 햇볕도 강렬하고 또 만약에 뭐 다른 어떤 글자를 용신으로 삼든지 어떤 뭐 목이든 화든 뭐 네. 다 물론 토가 좀 약하긴 한데 관이 네. 좀 약하긴 한데 대체로 이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찝어서 좀 얘기를 해도 굉장히 사주의 균형과 조화가 적절하게 잘 배분이 돼 있는 분 같아요. 성격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강원 선생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네, 사실은 오, 이제 진짜였어. 오늘 계속 싸우고. 임수가 편집 많이 해야 돼. 미월 오시에 태어나서 너무 좀 조열한데요. 네. 조열한 것 같지만 사실은 또 이렇게 일주가 신금이고 네. 또 월주가 또 신금이라서 네. 월간이 신금이라서 네. 사실 그 이 한난 조습의 조화가 좀 잘 이루어진 네.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굳이 말하자면 저는 좀 간목의 뿌리가 조금 약하다라는 것이 있고요. 토 재성, 관성이 좀 약한 토 관성이 흔적이 좀 없다라는 거. 네. 이것이 이제 이 명식이 아마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네.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토 정관. 네. 네. 그러면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아시죠? 중간중간 해주시는 거. 네. 네. 첫 번째, 성향. 저는 매우 개인주의적인 사람입니다. 네. 네, 임신일주의 특징이었죠. 뭐 임수일주 또는 임신일주들의 특징이 개인주의나 네. 뭐 이런 건데 이 경우는 정말 좀 두드러질 것 같아요. 요 명식에 왜냐하면 있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오행적 요소가 그 쓰임의 도구들이 다 자기 안에 네. 원만하게 갖춰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내가 뭐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해야 된다든지 뭐
뭐 남하고 꼭 어울려서 뭐 정치적인 뭐 어떤 뭐 그런 걸 가져가야 된다든지 자기 문제를 좀 자기가 해결해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거군요. 망치가 우리 집에 있는 경우군요. 망치를 빌리러 가지 않아도 되는. 굳이 뭐 내가 뭐 남들어 그래서 더 개인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좀 높으신 분인 거죠. 그렇군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꽤나 잘하고 모범생으로 살다 보니 생활기록부에 뭐 중학교 때는 거의 뭐 전교 1등 했대요. 네. 선생님 아시는 분인가요? 아니 지어져 있길래 얘기하는 거지 살짝. 아니 이렇게 가로를 해놓으셨길래 제가 읽으면 안 되나. 강원 선생님도 항상 전교 1등 하지 않으셨나요? 아유, 그리고 저는 그렇지는 못하고. 뭐 저는 늘 뭐 그냥 그 언저리를 떠돌았습니다. 전교 1등 언저리, 전교 2, 3등. 늘 1등하는 애가 있었어요. 저는 뭘 처먹길래. 가끔 그런 걸 분석하실 때 뭐 어떻게 공부를 하냐보다 뭘 처먹는 걸로 분석을 먹는 걸로 분석을 하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먹어서 잘한다. 뭐 연합고사 뭐 부산 1등 이런 애들 하필 우리 고등학교 와가지고. 근데 하나도 안 부러웠어 이상하게. 난 그때도 왜 보통 너 이제 2등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한번 1등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나는 와 2등 하는 게 어디야 이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걔가 사는 게 별로 하나도 안 부러웠어. 내가 훨씬 더 재밌게 산다 새끼야. 뭐 이런 우울감 이상한 그 우울감이 더 커서 근본 없는 근본 없는 우울감. 저는 되게 이분 사연에 공감이 되네요. 저도 항상 전교 1등. 아 레알? 레알. 근데 세 과목뿐이었어. 교련, 체육, 가정. 거기는 항상 상장 전교 1등. 국영수는 뭐 너무 멀고. 교련을 특히 잘했지 내가. 그랬군요. 네.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꽤나 잘하고 모범생으로 살다 보니 생활기록부에 나쁜 말은 거의 없었는데 유일하게 초등학교 5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 우려된다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이런 게 임진왜란의 특징이야. 이 국민학교 5학년 때에서 고학년 때도 아니고 5학년 때라고 딱 집어서 말할 수 있는 거. 이런 핀세트 정신. 사실 우리 모르잖아. 4학년인지 6학년인지. 가물가물하죠. 그리고 사실 확인하려 들래도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우리가 확인할 기는 어려운 거. 그렇군요. 저는 그 선생님이 유일하게 저를 제대로 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임신일주의 오만입니다 이런 게. 뭔가 오만까지야. 제가 저 사람이 날 제대로 보고 있어요. 네가 정답이야. 직장에서도 주인 눈치를 잘 안 보고 조직에 융화되거나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일례로 직장에서 유연 근무제를 시행 중인데 50여 명 중 제가 유일하게 유연 근무제를 제 마음대로 쓰는 사람입니다. 여기 왜 유이냐면요. 한 분이 더 계시긴 하대요. 근데 굉장히 직급이 높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본인이랑 이 상황이 같지 않다고. 유일이랑 똑같죠 뭐. 이런 거 보면 참 일주가 영향이 있나 봐요. 저는 여기까지 읽었는데 저희 어머니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군요. 그렇다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건 절대 아니고 반대로 사람을 만나고 특히 새로운 사람, 이야기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제 와이프는 제가 TMT, Too Much Talker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 가지에 집중하기보다는 이것저것 다 관심이 많은 스타일입니다. 제다의 특징이죠. 또 화기운이 강한 화기운의 제다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 네트워킹 능력들이 뛰어납니다. 반자랑이지만 처음 보는 사람과 이야기해도 뭐든지 주제를 끌어내 1-2시간 정도는 지루하지 않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몰랐지만 요즘에는 혼자 있는 것이 심심해 견디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최근에 제 와이프가 휴직을 하고 유럽으로 5개월 동안 나가 있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독서 공방을 하게 되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2달이 다 되어 갑니다. 요즘 대학원 석사 논문을 써야 하는데 거의 매일 약속 잡고 사람 만나다 보니 더 논문에 집중해야 하는데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2번째, 과거 특이사항. 모든 사람 인생이 다 특별하고 한편의 영화지만 제 인생도 지금까지는 재밌는 축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범생이었습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사고 안 치고 공부 잘하고 그야말로 부모님, 특히 어머니의 자랑이었습니다. 무난히 남들이 다 선망하는 대학의 경제학부에 진학했는데 그때부터 인간관계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학 3학년 때까지는 그리 재밌게 지내지 못하고
아싸 비슷하게 지내다 2007년 정해년 뉴질랜드로 2학기 동안 교환학생을 가면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부모 그늘에서 벗어나 혼자 살게 됐는데 장남으로서 과분하고 차분한 사람인 줄 알았던 제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란 걸 그때 알게 됐습니다. 같이 갔던 동생들 그리고 외국 친구들과 너무나 즐겁게 까불고 지내면서 제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된 느낌이었습니다. 제 부족한 해석으로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주위의 기대를 한 몸에 받다 보니 제 명식에 어울리지 않는 진중함, 장남으로서의 책임감, 강요되어 제 본 모습이 억눌렸던 것 같습니다. 억눌렸던 본성이 폭발하면서 본격적으로 어머니와의 갈등이 시작,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해결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만 해도 5천자가 필요해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직업적으로는 기자가 꿈이었기에 그쪽으로 준비하다가 집안 사정상 일단 돈도 벌고 나중에 기자할 때 써먹자는 생각으로 대기업 재무팀 쪽에 들어가 1년 정도 일했고 다시 나와 기자시험 준비를 해 어쩌다 보니 2010년 경인년 평소 성향과 전혀 안 맞지만 조중동 중 한 곳에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사 직전 병원이 있으시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셔 힘들었던 와중에 수습 시절 강력한 사츠마와리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금방 사표를 내고 나와버렸습니다. 참고로 사츠마와리는 이렇게 막 경찰서 처음에 수습 기자가 도는 걸 말하죠. 그거 굉장히 힘들다 그러던데. 뭐 이렇게 뻗치기 뭐 그런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일본에 뭐 건수 잡으려고 경찰서 샤워실에서 씻고 뭐 경찰들 자는 숙식실에서 자고 막 그런데요. 매일 가는 거죠. 뭐 그 의미가 있는 생각하는데 그거를 시킨다 그러던데. 그렇죠. 보통 예전에는 처음에 뭐 2, 3년 정도 하는데 뭐 요즘에도 계속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기자가 되면은 사회부에 가서 그 경찰서 다 출입합니다. 그렇죠. 아 경찰서 출입 기자. 처음에 딱 사회부 들어가서 한 2년 사는. 3-4달 사건이 많은데 들어가서. 매일 기사거리가 있으니까 기사화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리고는 우울감에 빠져 혼자 침잠하는 생활을 1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주위의 도움으로 정신 차리고 곧이나 해볼까 하는 마음에 그것도 1년 정도 하다가 연애 중이던 지금의 와이프와 얼른 결혼하고자 곧이 때려쳤습니다. 이후 13년 계사년 변두리 정부미를 먹는 직장에 입사해 지금까지 5년을 일했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뉴질랜드로 2학기 교환학생을 가시면서 나의 본 모습은 이거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다고. 그때가 2007년 정해년입니다. 이분의 숨겨져 있던 이 뭐라고 할까요? 자유로움이겠죠. 집에서 나오면서 집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제 원래 말씀드렸지만 임수라는 어떤 그 개인적이고 자유로운 기질이 잠시 이런 어떤 해외와 인연을 맺으면서 그게 이제 확 발현이 되는 거죠. 근데 통상적으로 이분은 어쨌든 정관월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틀을 벗어나진 못할 것 같아요. 그 약간 일탈의 느낌. 약간 뭐 일탈 학교 땡땡이 치는 것 같은 뭐 재미 뭐 이런 느낌.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할 수도 있구나. 뭐 공부만 하는 게 단 줄 알았는데 요 정도였겠네요. 근데 돌고 돌아서 기자를 준비하시다가 지금은 정부미를 먹고 있다고. 근데 이게 61세까지 거의 이제 정년이 그렇죠. 99.9% 보장되는 상황인데 답답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저도 지금 일종의 반정부미를 먹는 그렇네요. 이제 이런 분들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한 직장에서 한 30년 있는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또 공무원이 아니니까 로테이션도 안 될 거라고. 그렇네요. 근데 이제 그냥 그 직장에서 그냥 사고 안 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정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이 공공기업이나 공기관에서 일하는 것도 좀 유사기간에 로테이션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지겹고 다음에 또 불법적인 거래에 휘말릴 가능성도 높고요. 좀 온갖 게 다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시간제는. 하여튼 뭐 딱 느낌은 옵니다. 경직성이 목을 조르는 것 같다고 하시네요. 질문이 이건 거군요. 이거 안 읽었구나. 질문. 잠깐만. 나 오바했네. 맞아.
네, 그럼 어쨌건 진로에 관한 질문이니까 선생님 왜 자꾸 뭐가? 움찔움찔하세요? 제 의자 잡고. 어떻게든 잠을 쫓아보려고 하는 이 처절한 노력이 안 보이네 이거. 한 번은 마이크에 인사하실 것 같아요. 박치기 한번 하실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진로에 관한 질문을 남겨주셨으니까 질문까지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두리 정부미 직장은 돈은 박하지만 최고 높으신 분 멱살을 잡지만 않으면 절대 61세까지 잘리지 않는 안정성 측면에서 최고입니다. 야, 61세는 뭐냐? 61세. 네, 나의 독특한 개성이야. 그러니까 지금 반갑까지. 제가 지금 다니는 곳과 비슷한 기간 같아요. 그렇죠. 저희도 그렇거든. 아, 그러니까 60까지 진짜 아주 완벽한 직장입니다. 근데 이게 또 정확히 보니까 이게 공무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공무원들은 계속 순환 근무를 하고 이렇게 그렇죠. 돌아다녀야 몇 되지만, 년마다 부서도 이동하고. 예. 이런 경우는 아마 이 한 직장에서 계속 있어야 될 거예요. 네. 순환 근무 없이 이제. 네, 그거 진짜 갑갑하죠. 안 맞는 사람 진짜 안 맞아요. 거기를 지금 5년을 다니고 계신데. 네. 그렇지만 5년을 다니고 보니 너무나 뻔한 미래가 답답하고 정부미 직장의 특성인 경직성은 제 목을 조르는 것만 네.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니고 오히려 모두 엄청 순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제가 정확히 무엇을 하며 살지는 모르지만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직업을 하고 싶다는 것, 그리고 사람 만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또한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살 길, 더 구체적으로 경제적인 마지막 퀀텀 점프 기회는 북한과 화해 협력밖에 없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네, 갑자기 북한 화해가 네. 나왔습니다. 네. 네. 마침 이제 그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지금 저는 석사학위 논문 주제도 그쪽으로 바꾸었고 앞으로 그쪽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또 여담이지만 딴지 그룹에서도 일해보고 싶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필진으로는 환영해요. 저희 여기 명리학 이 방송에서 알아서 저희 필진으로 활동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참고로 여기서 이렇게 글 쓰고 직장을 자연적으로 그만두는 사례도 몇 번 있었어요. 네. 내부 고발하시고 네. 잘리고 제가 생기는 책임 못 져드리는데 네. 한 가지 특출나게 잘하는 건 없어도 이것저것 써먹을 수 있는 테트리스에서 일자 막대기 같은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제 미래 진로에 대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마지막 문구 때문에 제가 이 사연을 소개하면 안 되려나? 네. 이 약간 이게 청탁인가? 이런 생각이 잠깐 스쳤는데요. 네. 뭐 저는 퇴사자로서 네. 네, 아무 이제 뭐 상관없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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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수기는 퇴사자긴 하지만 우리 회사의 역사에서 네. 거의 가장 1% 안에 들 정도로 오래 근무한 사람이에요. 상위 1%. 네. 네. 예, 그런 제가 그만뒀다면 아직도 이 취업을 해보시고 싶은지 궁금하긴 한데요. 각자의 뭐 성향이 있는 거죠. 그쵸, 각자. 그쵸, 그쵸. 네. 저같이 많은 사람도 있고 안 많은 사람 진짜 안 맞고. 네. 네. 아유, 저 잘 맞았습니다. 네. 예. 근데 근데 왜 그만뒀어? 제가 너무 잘 맞았어? 너무 잘 맞았어.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너무 사랑하니까 헤어진다며 이런 거. 보통 딴지에서 결혼을 하고 그만두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그렇긴 김창규가 하죠. 거의 유일합니다. 네. 예, 사실 좀 그런 게 있는데 이분이 지금 결혼을 하셨거든요. 아, 예. 레논 1984님이. 네. 그래서 어떨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예, 여튼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원래는 기자가 되는 것이 네. 꿈이었고 기자가 되었잖아. 조중동 중에. 그렇죠. 꿈 잠깐 때문에. 들어왔다가 되었는데 네. 사회부 잠깐 들어왔다가 못하겠어서 이제. 견디지를 못하고 음. 나오셨고 그게 못 견디면 딴지는 하루도 못 다녀. 거긴 그래도 월급이나 제대로 나오잖아. 아니 근데 요즘 나와요 잘 요즘은. 아니 근데 뭐 이분을 잘 모르지만 제가 느끼는 바로는 그러니까 저도 뭐 벙커 있을 때 면접 보고 했으니까 제가 느끼는 바로는 뭐 딴지 일본은 잘 모르겠고 저는 잘 모르니까 네. 벙커 쪽에 나쁘지 않은 분위기긴 해요. 음. 일자 막대기라고 본인을 표현하면 네. 근데 보통 이렇게 자소서를 쓰고 들어와서 일자 막대기가 아닌 분이 많긴 했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많긴 이상하다. 내가 다른 데서 일자 막대기인데 여기는 뭐지? 왜 이상한 테트리스에 없는 종류를 원하지? 왜? 근데 별 이런- 모양이 있지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일단은 좀 분위기가 좋다. 네. 네. 근데 이미 저는 떠난 몸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어요. 예 맞아요. 네. 어쨌든 이 얘기를 또 갑자기 샜는데 지금 진로를 변경해 볼까 하는 네.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게 작년 7월 사연이었으니 지금 사표를 쓰셨는지 아직 다니고 계신지 네. 뭐 알 길은 없습니다. 네. 아내분은 물론 돌아오셨겠고요. 이제 외로움은 좀 덜으셨을 텐데 네. 경직성이 목을 조르는 정도면 네. 이걸 견뎌야 할까요? 아니면 네. 다른 길을 찾아야 할까요? 일단 명식과 연관해서 두 분 선생님께서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강원 선생님이 이제 저 미토의 향방에 대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어차피 저는 네. 이게 월제 자리를 잡고 있고 동시에 이제 적의 사주에서 세력이 커질 때 과연 이 사람 삶이 문제가 될 거냐 이렇게 좀 생각은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미토가 작은 게 저는 문제이기 때문에 토가 작은 게 그래서 오히려 정부미를 먹는 게 일단은 맞고 근데 이분이 추구하는 방향은 편제 쪽이거든요. 또 그러니까 다양한 사회적인 어떤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거나 굉장히 왕성한 활동 그다음에 뭐 화려하고 첨단 뭐 번쩍이는 것 이런 것들도 좋아하시는 어떤 유형이라고 분류를 하기 때문에 이 양자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일단은 직장은 유지를 하시고 네. 그러면서 다채로운 다른 활동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직장 그만두고 자기가 하고 싶은 프리한 어떤 형태의 일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오히려 굉장히 좀 더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좀 높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공무원인데 뭐 밴드 연주하러 다니고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뭐 공무원인데 뭐 있잖아요. 유명한 작가분들은 그걸 숨기고 막 네. 계속 글 써서 글도 뭐 쓰고 작가, 자기가 원하는 작가 사람들 다니고. 만나러 다니고 뭐 이런 식의 좀 자유로운 분위기라든지 저 편제를 잘 활용하는 어떤 방향은 결국 조직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그 어떤 컨텐츠의 유형 같은 게 네. 굉장히 다양하고 네. 또 1인으로서 만들 네. 수 있는 것들도 많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냥 언뜻 생각나는 게 공무원이시니까 이제 얼굴을 내는 건 좀 그렇고 네. 심심하시면 뭐 팟캐스트랄지 네. 뭐 글을 쓰시는 것도 괜찮을 네. 것 같고 그런 네.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여기서 또 강프로님께서 네. 저는 반대입니다 이럴까 아 근데 그 전에 저는 지난 선생님 말씀하셨을 때 음. 예전에 강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떠올랐는데 글 써서 먹고 살려면은 일단 고정적인 수입이 최고잖아요. 최고의 지금 글쟁이들한테는 그건데 저희 필진들도 이런 안정적인 직장에 있는 분들이 오래 가시더라고요. 아, 그치. 뭐 갑자기 예전에 강원 선생님 그 말 떠올랐어요. 그 가만 생각해보니까 왜 공무원이신데 딴직으로 네, 강프로님 말씀해 주시죠. 네. 또 지금이 그 을해대운의 중반을 돌파하고 있는 중이라 더욱더 그럴 겁니다. 네. 지금 이제 막 비긴의 근록의 힘이 막 네. 뻗치는 때거든요. 야, 나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다. 내가 낸다. 그래서 참 어릴 때 저는 사실 이제 이분은 제가 볼 때 직장에 오래 저는 못 다닐 거라고 봅니다.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으나 일단 제가 볼 때는 이 명식을 가지고 오래 다니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일단 이 신금 위에 또 다른 천간의 신금 정인이 있는 것이 저는 좀 걸리는 것이 이게 이제 월주만 보면은 관인성이 아름답게 돼 있는 것 같지만 일지하고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인성 혼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성 혼잡이라는 얘기는 일종의 결정장애적 요소나 A를 하면서 B를 생각하는 거, B를 하면 또 A를 생각하고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강화되는데 또 재성도 혼잡이고요. 엄청 공감이 가네요. 너무 다 혼잡이야?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또 그걸 이제 멀티 능력이라고 약간 그렇죠.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멀티태스킹. 멀티태스킹이 나는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난 누구랑도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하게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또 착각할 수도 있는 바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사실 조합이 되지는 못하죠. 그런 능력은. 그래서 이제 지산 선생님이 말한 대로 일단 지금 나이가 만만치 않은 나이기 때문에 직장은 기본적으로 지키고 얼마든지 이제 다른
다른 얼굴 밤에는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도 쫓임 전에 을해 병자 정축 무인으로 흘러가니까 사실은 혼자서 이렇게 혼자면 티저 나온다 하더라도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굶지는 않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삶을 앞으로 만약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내가 정말 누군가를 부양해야 되고 막 책임져야 될 사람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이 레넌 1984님 같은 분이 한 15년 이상 다니잖아요. 그럼 100% 자신의 삶을 잃었다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 잘못 선택했다. 그때 이제 그럼 이제 멘탈 붕괴가 오겠죠. 그러느니 저는 지금 이분은 그 북한과의 하해 협력 뭐 이런 쪽에 관심 많고 논문 주제도 바꾸겠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하고 있는 지금 실제로 잘 본인이 하시고 계시는 일이 어떠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북한과의 이제 협력 교류 이쪽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민족에게 실제로 많은 부서가 여기에서 뛰어서 하고 있고 우리도 제가 속해 있는 저희도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앞으로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요. 진짜 미래지향적인 분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역의 스페셜리스트가 되는데 우리는 하는 것이 훨씬 본인의 만족도와 또 이 땅에 우리 또 이 조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 진부해. 조국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은 조국이다. 원래 또 이 나라 민중들이 조국은 아무것도 해준 거 없는데 조국이 힘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알아서 잘해주는 또 그런 DNA가 있어서. 너무 진보적인가 오늘? 그래서 저는 여기에 충분히 올인할 만하다. 그래서 이게 스케일 있는 어떤 이런 느낌의 일들을 하는 거는 저는 동의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분 사주가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양한 주제를 정말 다양하게 포괄할 수 있는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게 결국 자기가 어떠한 그 정관의 힘을 또 역시 얻지 않으면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이 사람 개별적으로 좀 가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그런 어떤 그 북한과의 하해 협력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자기가 앞으로 그 일을 해보고 싶다면 이제 그런 쪽에 뭐 기업 아니면 공직자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방향을 모색해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 프리랜서 형태나 이런 거는 별로 이분에게는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게 거의 저희가 이거 저도 제 말이 좀 오해가 있었는데 제가 올인하는 게 프리랜서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제가 을지 정관이 약하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 엉덩이 이렇게 붙이고 검은물에 팥불이 되도록 한 조직을 위해서 일하실 분이 못해요.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쪽 일이요. 계속해서 잡들이 발생합니다. 계약직이라든지 근데 계약직도 그냥 단순히 비정규직이 아니라 특수 전문직 이런 것들은 모든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공무원에서 이렇게 승진하지 않은 바깥에서 뭐 과장국장급들, 사무관급, 서기관급들을 이렇게 공부 많이 해서 불러 채택합니다. 그 계약직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남북 교류사를 개인이 프리랜서 할 수는 없거든요. 조직이나 이제 큰 그런 뒷받침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굉장히 유연하게 생각한다면 생각보다 길이 많이 있다.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지금 거의 저희가 사연 말미에 와 있는데요. 지금 언뜻 제가 들은 생각이 벌써 그만두지 않으셨을까? 그러게 벌써 그만뒀다는데 제가 전재산과 왼쪽 팔목을 근데 재산이 조금 축적되신 걸로 아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제 재산이 지금 2,500만 원으로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와이프 하나 사신 거 아니세요? 딸이 독립하는 바람에 딸이 지돈을 들고 나가서 그렇군요. 그런 말씀 주시면 좋겠어요.
궁금해요. 그러게요. 지금 다시 시작된 시즌 4를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네. 시즌 3 시절에 이제 사연을 마무리 시절에 보내주신 거네요. 네. 네. 이 소식을 들으신다면 네. 지금 근황이 어떻게 되시고 혹시 또 막 벌써 이 북한과 하해 협력에 관련된 어떤 네. 일에 또 합류하고 계신지도 모르겠고요. 네, 궁금합니다. 네. 레논 1984님. 월북? 어? 야, 빡교다 진짜 너 이거. 사람 모르지 사람이야. 야, 오늘 욕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와? 사람 일은 모른다는 거지만 야, 정말 그건 좀 너무했다. 네, 소식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임신 일주 세 번째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추가 사연인데 굉장히 오늘 방프로님 컨디션이 좋으셔가지고 좀 길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청취자분들께서는 서로 다른 플랫폼에서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실 텐데요. 얼마 전부터 코스모스님의 요청으로 라자멜 카페에는 방송을 올릴 때 언급되었던 명식 이미지를 함께 업로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난 시간 예고해 드렸듯이 임신일주 다음으로 이야기를 나눌 일주는 신사일주. 예. 역시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렸듯이 청취자 여러분들의 전투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네. 속속들이 조금 질문 같은 것들이 들어오고 있긴 한데요. 라자면 카페와 메일을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신사일주 마지막 시간에 뵙겠습니다. 임신일주. 우와! 그럼 임신일주 마지막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